예, 안녕하세요. 리얼터 쌤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투자 부동산을 교환 거래하면서 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재투자해서 재테크하는 1031 익스체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용 부동산 교환 거래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예, 소유한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예, 흔히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죠. 예,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세, 캐피탈 게인 텍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양도세를 유예해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양도세를 재투자해서 동종 부동산을 매입하는, 즉 교환하는 것이 연방소득세법 1031 익스체인지 방식의 교환 거래입니다. 예, 그러면 투자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연방세가 있고요. 페더럴 텍스가 약 15에서 한 20%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텍스가 있는데요. 스테이트 텍스는요, 매각 부동산의 세금 보고 해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수입과 합쳐져서 주 세법에 따라서 세액이 정해집니다. 예, 다음으로는 감가상각 환입이 있는데요. 감가상각은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그 시점에 땅을 제한 비딩 가격 기준으로, 매입한 비딩 가격 기준으로 27.5년간 감가상각이 적용되는데요. 이걸 이제 환산해 보면 연간 약 3.636%의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이루어집니다. 또 이에 대해서 양도시 총 감가상각의 25%를 양도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예, 그 외에 또 메디컬 텍스가 이제 한 3.8% 있고요. 예, 이걸 총 합쳐보면 양도세는 약 20%에서 35%이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예를 들어서요, 1031 익스체인지 연방 세법이 어떠한 투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년 전에요, 60만 불 모기지를 해서요, 80만 불에 구매한 투자 부동산이 4년 후에 시세가 180만 불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양도소득 곧 캐피탈 게인이 100만 불이 발생했죠. 예, 이에 대한 또 텍스가 양도세 한 20%, 20만 불 발생하고요. 또 4년간의 감가상각이 약 10만 불, 예, 앞서 1년에 한 3.6%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년이면 약 14% 정도인데 건물값만 고려해서 감가상각이 약 10만 불로 책정해서요. 감가상각에 대한 또 25% 환원, 예, 그 세금을 적용하면은 10만 불에 대한 25% 2만 5천 불이 되죠. 그럼 전체 텍스가 앞서 말씀드린 양세 20% 그리고 감가상각 환원세 2만 5천 불 합쳐서 약 22만 5천 불이 됩니다. 그러면요, 트레디셔널 부동산 투자할 경우, 그러니까 1031 익스체인지가 적용 안 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투자 가능 금액이 캐피탈 게인 100만 불에서 텍스 22만 5천 불을 제외한 77만 5천 불이 5천 불하고, 그리고 구매가에서 모기지 60만 불을 제한 20만 불, 이 두 금액이 합쳐진 97만 5천 불이 재투자가 가능하죠. 예, 이 금액을 30% 다운페이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구매 가능한, 교환 가능한 건물은 25만 불, 325만 불의 투자 부동산으로의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반면에 1031 익스체인지를 적용한 경우를 보면요, 앞에와 마찬가지로 몰기지 60만 불을 제한 20만 불 구매가, 예, 그거와 그리고 또 캐피탈 게인 텍스를 1031 익스체인지를 적용해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유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불을 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합한 금액이 이제 120만 불이 투자 가능하고요. 앞에 교환과 마찬가지로 30% 다운페이를 하게 되면요. 앞에 그 투자용 부동산보다 많은 400만 불의 부동산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1031 익스체인지를 적용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동종 자산 교환 거래 1031 익스체인지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반드시
교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투자 또는 비즈니스 목적의 동종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 교환 거래는 일정 기간의 타임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예, 양도하는 부동산이 클로징 날짜로부터 45일 내에 매입 부동산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입한 부동산은 양도하신 부동산의 클로징 날짜로부터 180일 내에 거래가 클로징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입 부동산의 가치는 양도한 부동산과 같거나 더 높아야 되는데요. 예, 이 경우는 실제로 전액을 유예하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전액을 유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매입 부동산의 가치가 적어도 일부 텍스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 자산이 무엇인지 like kind라고도 하는데요. 예, 한번 보겠는데요.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 렌탈 프로퍼티나 아파트, 그러니까 콘도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퍼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상가, 쇼핑몰, 창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 내에서는 동종 자산으로 교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동종 자산이 아닌 경우, 교환 거래가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이 주 거주하고 있는 주택,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개인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031 익스체인지에 해당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베케이션 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중 목적의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두플렉스에 산다고 볼게요. 두플렉스에 사는데 하나는 집주인이 거주를 하고요. 다른 한 집은 예를 들어서 렌트를 줬다고 할게요. 이럴 경우에는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값어치만큼은 캐피탈 게인 텍스 유예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건물 두플렉스 전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본인이 주 거주하고 있는 이 부분만 안 되고 투자 목적의 렌탈 프로퍼티 포션은 그만큼의 텍스 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탁 반드 이런 거는 또 동종 자산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31 익스체인지에 빠지고요. 자, 그럼 1031 익스체인지의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개기관이 QI를 설정하게 됩니다. Qualified Intermediary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개기관은 부동산 에이전트 또는 에스크로 회사에서 소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 부동산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고요.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클로징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1031 익스체인지의 날짜 카운트가 시작이 되고요. 양도된 부동산 대금은요. 중개기관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한 대금은 중개기관에서 보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클로징 된 다음에 45일 동안 매입할 부동산을 찾아서 적합 여부를 중개기관에 확인을 받고요. 구입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에서 세 가지의 룰이 있는데요. 먼저 가격에 관계없이 총 3건의 부동산까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 부동산의 95% 이상의 가치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100%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총 매입 부동산의 가치가 또한 매도 가격의 2배, 200%를 또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룰이 적용이 돼야 적합 여부가 판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매입 부동산이 확정되면요. 앞서 양도 부동산의 클로징 날로부터 180일 내에 매입 부동산을 클로징하면 되고요. 클로징 할 때에 또 중개기관에서 앞서 양도한 부동산의 판매한 부동산의 그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펀드를 클로징 펀드로 매입 부동산에 어레인징하게 또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도 부동산과 매입 부동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텍스 유예 가능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부동산 대비 매입 부동산의 가격이 같거나 클 경우에는요, 양도 부동산 소득의 전액을
투자 시 전체 세금을 유예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입 부동산의 가격이 양도 부동산보다 적을 경우에는요, 투자금에 비례해서 텍스 유예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10만 불에 구매한 부동산이 100만 불의 시세로 양도를 했고, 매입 부동산의 가격이 그보다 작은 50만 불이라고 했을 때요, 양도소득 90만 불 중에요, 투자금, 그러니까 100만 불의 양도 50만 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50%만 우리가 투자를 한 걸로 산정이 되죠. 그러면은 캐피탈 게인 90만 불에 50%인 45만 불만이 텍스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45만 불은요, 양도세가 부과되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캐피탈 게인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캐피탈 게인이 없어지면 텍스도 없어지겠죠. 거기에 따른. 예,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매입 부동산의 가격이 양도 부동산보다 커가지고요. 양도소득 전액을 투자하고 이후에 매입 부동산을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요. 스텝업 인 베이시스를 적용해서요. 상속된 자산이 시장가로 베이시스가 적용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자녀가 상속된 자산을 이 시장가로 판매를 했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서 든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텍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예, 앞서 이제 180만 불에서 그 매입 부동산을 이제 그 400만 불 했을 경우에 그 텍스가 22만 5천 불이 발생한다고 앞서 예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 400만 불의 이 매입한 부동산이 그 사망할 때에 한 200만 불 정도의 시장가가 올라서 600만 불이 됐다라고 치면요. 여기에 이제 캐피탈 게인이 200만 불 발생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25% 텍스만 적용을 해도요. 50만 불이 발생합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가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72만 5천 불이라는 텍스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 이 텍스를 자녀가 안 내도 되는 스텝업 인 베이스 방법으로 써가지고요. 안 내도 되는 예,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요. 먼저 교환할 투자 부동산, 매입할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의 리버스 익스체인지 방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입 부동산을 먼저 구매 크로징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서 크로징하는 예, 반대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개기관에서 매입한 부동산의 타이틀을요, 한 180일까지 소유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기존 투자 부동산에서 양도할 부동산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요, 먼저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입 부동산에 대해 아이덴티파이 45일 동안에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부담이 없고 거기에 대한 또 컨틴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시 없이 매입을 해서 크로징 할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양도 부동산에 대한 대금이 없이 별도의 자금으로 매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파이낸셜 부담이 발생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리버스 익스체인지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투자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의 형태가 아니고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프루먼트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요. 부동산을 임프루브해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예, 보유하고 있는 투자 부동산을 180일 기간 동안에 중개 기관의 그 프로퍼티를 그쪽에다 맡기고요. 180일 동안에 임프루브먼트 하는 방법으로 예, 이 임프루브먼이 됐지만 여기에 따른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는 텍스를 유예해서 임프루브먼트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교환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리버스 교환 방법과의 장단점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또 교환해서 더 투자금을 늘려서
또 새로운 교환을 해서 새로운 투자를 또 일으키실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텐토리언 익스체인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예, 언제든지 지금 연락처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또 상담을 해드리고 또 새로운 투자 부동산을 또 찾아드리는데 예,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구독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